그만 좀 폐기해. 사용을 못한다면 이 영상이 만들어지지도 않았겠죠. 이런 노트북이 있습니다. 패널은 파손되어 통째로 사라져 버렸고요. 키보드조차 사용이 불가능하기에 사라져 버렸죠. 패널 파손이나 키보드 고장이 생긴 노트북들 굉장히 많을 텐데요. 이럴 때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정답. 그만 좀 폐기해. 네, 맞습니다. 100% 중 99%는 아마도 폐기를 하셨겠죠. 오늘은 패널과 키보드가 사라진 노트북 메인보드를 이용해 모니터에 연결 사용 가능한 퍼스널 컴퓨터로 개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해당 모델은 메인보드 PCB에 커넥터 타입으로 직접 연결이 되어야 화면을 볼 수 있는데요. 메인보드 좌측에는 HDMI 포트가 있고 우측에는 디서브 포트도 있지만요.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 체제가 부팅되기 전까지는 해당 포트로 모니터를 연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네, 꼽아봐야 화면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왜 폐기를 안 하는 거야? 그럼 사용을 못하냐고요? 아니요, 사용을 못한다면 이 영상이 만들어지지도 않았겠죠. 자, 그럼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그렇다면 오케이, 렛츠고! 우선 노트북 상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노트북 상단 커버를 열면 패널이 있어야 하는데요. 네, 파손이 되어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화면을 볼 수 없는 상태고요. 그리고 키보드도 고장이 생겨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에라이. 좌측 위쪽을 보시면 FFC 케이블이 있는데요. 전원 버튼과 LED 사용이 가능한 케이블인데요. 전원 라인을 찾아 아래쪽으로 전원 스위치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FFC 케이블 특성상 작업하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전원 스위치 PCB를 보시고 접점을 찾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패널 커버에 부착이 되어 있던 와이파이 안테나를 분리한 후 이쪽으로 고정을 해 두었습니다. 안테나도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노트북에 있는 걸 사용하셔도 되겠죠. 그리고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를 새롭게 구입 후 윈도우 10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 체제를 설치해 주었습니다. 정답. 화면도 못 보는데 어떻게 설치를 해? 네, 조금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후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노트북의 정확한 모델명은 인텔 셀러런 프로세서가 탑재된 HP Pavilion DM1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단종이 된 모델이고요. 저장 장치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320GB가 설치된 모델이었습니다. 메인보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커버를 열었네. 그만 좀 해. 네, 악귀는 없고요. 오케이, 렛츠고. 여러분들은 지금 파파레오 채널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320GB 설치된 자리에 HDD 제거를 한 후 새로 구입한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를 설치해 줬습니다. 그리고 메모리는 DDR3인데요 4GB로 업그레이드를 해 줬습니다. 오, 그리고 3V 리튬 전지가 커넥터 타입이 아닌 바로 꼽는 방식이네요. 여기서 문제 하나 드려볼까요? 그럼 이건 무슨 장치일까요? 정답. M4라 SSD. 아닙니다. 생김새는 비슷하지만 길이가 짤막하죠. 브로드컴 퍼스리 13 와이파이 모듈인데요. 미니 PCIe 인터페이스 규격이 사용되죠. 두 선이 연결되어 전면 키보드 위쪽에 고정을 해서 신호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메인보드는 이게 전부고요.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부분은 저장 장치인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와 DDR3 메모리 정도가 되겠죠. 커버를 연 김에 CP 쿨러 먼지 청소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파파레오 채널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 노트북은 손에 닿지 않는 깊숙한 곳에 두고 사용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USB 포트를 앞쪽으로 변경을 해줘야 편리할 텐데요. 이런 2구 USB PCB 하나 준비했고요. 네, 데스크톱 전면에 설치되는 USB PCB입니다. 스위치 옆쪽으로 고정해줄 생각이고요. 이렇게 말이죠. 이 정도 위치에 설치하면 되겠죠. 이 상태로 사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고장난 스마트폰 충전 케이블 2개를 준비해 줬습니다. 뭐 특별할 게 있나요? 적당한 길이로 잘라주고요.
이 정도 길이에서 잘라주겠습니다. 그리고 피복을 제거해주면 되고요. 선 색상을 보시면 red, black, white, green 이렇게 4가지 색상과 노출된 선이 보이는데요. 네, 노출된 선은 그냥 잘라버리면 되겠죠. PCB 쪽 케이블도 납땜이 편한 길이로 잘라주면 되겠죠. 자, 보세요. 그럼 선 색상이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맞습니다. 동일한 색상끼리 납땜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전선이 얇을 경우 와이어 스트리퍼로는 피복 제거가 안 되죠. 이럴 땐 커터 칼이 최고입니다. PCB 쪽 케이블은 와이어 스트리퍼 사용이 가능하고요. 페이스트 조금 묻혀서 납땜을 해주겠습니다. 한 선 납땜한 후 절연 작업. 이렇게 작업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2개의 외장 USB 포트가 만들어졌습니다. 굉장히 쉽죠. 고장난 데스크탑 컴퓨터 전면 USB PCB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렛츠고. 여러분들은 지금 파파레오 채널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문제 하나 더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화면을 볼 수 없는 노트북의 경우 어떻게 윈도우 10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체제를 설치할 수 있을까요? 정답. 이건 틀릴 수가 없지. 제발 좀 폐기하라고. 네, 맞습니다. 그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겠지만요. 지난번 LG 올인원 퍼스널 컴퓨터 영상과 삼성 데스크탑 퍼스널 컴퓨터 영상에서도 알려드렸는데요. 설치가 잘 되는 데스크탑 컴퓨터나 노트북에서 미리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바탕화면까지 나오게 설치가 되었다면 솔리드스테이트 드라이브만 분리 후 해당 노트북에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모니터에 연결한 후 사용하시면 되는 거죠. 굉장히 올드한 19인치 모니터인데요. 요즘 모니터를 VGA 케이블로 사용하시는 분들 거의 없으시겠지만요. 보시다시피 해당 모니터는 DVI와 D서브 2개의 포트만 지원이 되죠. 여기서 문제 하나 드려볼까요? 그럼 해당 모니터에 HDMI 케이블을 연결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답. 이건 틀릴 수가 없지. 내가 이렇게 빌게. 제발 좀 폐기하라고. 네, 맞습니다. 아직 이런 모니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따봉 하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VGA to HDMI 젠더나 이런 DVI to HDMI 젠더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가격은 네, $1 35센트면 충분하죠. 오케이, 렛츠고. 여러분들은 지금 파파레오 채널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기존 연결된 VGA 케이블 제거한 후 VGA to HDMI 젠더 꼽아주면 되겠죠. DVI to HDMI 젠더도 미리 꼽아두시면 D서브나 DVI 어느 곳에 HDMI를 연결해도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D서브 VGA 신호를 사용해 주겠습니다. HDMI 케이블 꼽아 주겠습니다. 그리고 노트북도 준비를 해줘야겠죠. 해당 노트북은 전원 어댑터도 없는데요. 네, 이렇게 잭개조를 하시면 사용이 가능하죠. 구형 HP 모델에 많이 사용된 단자인데요.
이런 건 표준화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노트북에 꼽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HDMI 단자도 꼽아주겠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아답터에 연결되는 220V 전원 케이블도 없는데요. 정답.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야? 이런 2구 전원선 중간 홈을 파서 220V 전원 케이블로 사용하시면 되는 거죠. 사용할 모든 준비는 되었고요. 해당 노트북에는 이미 윈도우 10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체제가 설치된 상태로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를 꼽아준 상태입니다. 참, 앞전에 만들었던 외장형 2구 USB도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오케이, 렛츠고! 여러분들은 지금 파파레오 채널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원을 켜 보겠습니다. 정상이라면 시스템 설정 후 바로 바탕화면이 나와야 할 텐데요. 네, CPU 쿨러 잘 돌아가죠. 정상 작동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FFC 케이블에서 전원 수치만 연결을 해서 작동 상태를 LED로 확인을 못합니다. 지금쯤 화면이 나와야 하는데요. 오, 환영합니다 메시지에서 화면이 나오네요. 처음 켜고 시스템 설정 변경 및 윈도우 로고는 확인할 수 없고요. 이렇게 부팅이 완료된 시점에서 화면이 출력이 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죠. 키보드, 마우스 사용을 위해 USB 포트에 수신기를 꼽아주겠습니다. 오, 바탕화면이 제대로 나왔습니다. 사용이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죠. 마우스도 한번 움직여 봐야겠죠. 잘 됩니다. 외장 USB도 정상 작동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디스플레이 설정, 여러 디스플레이, 다중 디스플레이의 EM만 표시를 선택해주면 되고요. 전체 화면으로 보여지면서 데스크톱 컴퓨터처럼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대박이죠? 이걸 어디에 두고 사용할 계획이냐면요. 이렇게 프린터 밑에,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이렇게 프린터 밑에 숨겨두고 사용하려고 합니다. USB 포트도 이쪽에 있으니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겠죠. 오케이, 렛츠고! 오늘 누가 뭐래도 버려져야 할 파손된 노트북을 이용해 데스크톱 컴퓨터로 개조해 봤고요. 구형 모니터로 HDMI 사용하는 부분도 화면해 봤습니다. 컴퓨터 케이스 전면 USB 포트 개조 후 정상 작동되는 부분도 확인해 봤죠. 윈도우 10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체제 설치 화면을 볼 수 없는 노트북에 윈도우 10 설치하는 부분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진정으로 버릴 게 하나도 없겠죠. 파손되었다고 폐기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으니 꼭 참고 바라겠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친구 저는 파파레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 Yeah, in Korean. 지나가네